첫 번째 가볼까요? 경주시장의 무례한 망언.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난리였어요. 자, 2000년대 국민 아이돌 그룹 G.O.D. 백다혜 아나운서도 그렇게 팬이었다고 들었는데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이야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저도 팬이었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가수 G.O.D는 1999년 어머님께로 데뷔해서 거짓말,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만들면서 2000년대 대중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제 준하경 경주시장이 가수 G.O.D를 향해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수 G.O.D는 어제 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 사전 녹화를 위해서 경주를 찾았고 팬들도 응원하기 위해서 녹화장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사말을 하던 준하경 경주시장이요. 출연자 명단을 보다가 G.O.D를 향해서 우리 세대 때 가수인데 한물 가지 않았냐 이런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이게 마이크를 타고 그대로 전달이 됐고 와우. 현장 관객들이 웅성거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주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이 주 시장의 사과를 요청하는 항의가 이어졌고요. 경주 시민들 역시도 신라 천년고도의 위상이 시장 한마디로 무너졌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한물 같다. 당시 G.O.D를 가시라고 부르던 사람들한테 했던 말인데 그걸 G.O.D한테 했다고요. 자, 왠지 리더 박준영 씨가 헤이 주시장, 자, 박 변호사님. What's up, man? 했을 것 같아요. What are you?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정말 좀 부적절하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또 이 마이크 타서 갔다는 것도 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본인이 SNS에 해명은 했습니다.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사과문 냈는데 자기 말로는 그렇습니다. 반가움과 어떤 애정을 담은 표현이다. 그런데 한물 같다니요. 박 변호사님. 네. 한물 가셨습니다. 아우 너무 기분 나빠지려고 하거든요. 예.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맏형이죠. 이 박준영 씨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들이 최고다. 팬 덕분에 기운을 낸다라고 하고 누구의 말 실수 때문에 상처는 받았지만 뭐 팬들은 상처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직 더 큰 게 남아있다라고 그래도 팬들을 좀 달래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김영배 팀장님 그 G.O.D 처음 나왔을 때 G.O.D라고 하셨습니까? 가시라고 하셨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G.O.D라고 안 그러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예. 받을 거 다 받고 쌩입니다. 자, 네일 아트 샵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네일 아트를 막 마친 손님. 어머, 손톱 완전 내 스타일이다. 언니 좀 한다. 자, 그러더니 자, 만족했는지 옷을 주섬주섬 챙겨니까 언니 계좌번호 주세요. 하면서 휴대폰을 저렇게 만지작 나 단골 될래 여기. 이따 내가 보내드릴게 하면서 꾸벅 인사하면서 우산까지 저렇게 챙겨 들고 나갑니다. 자, 약속대로 계좌이체 했으면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네, 아니죠.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6일 경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가게에서 생긴 일인데요. 한 여성이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고 와서 찾았는데 제보자 지인의 소개로 왔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9만 원어치의 네일아트 시술을 받고 미리 지불한 예약금 2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만 원을 결제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가게는 카드 결제 그리고 현금 결제 모두 가능했지만 여성은 계좌이체할 테니까 문자로 남겨달라 이 얘기를 하고는 그냥 가게를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보통 가게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나가는데 보내주겠다고 말만 하고 나가버려서 굉장히 당황했지만 지인 소개로 왔으니까 당연히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제보자는 여성이 예약한 전화번호로 계좌번호와 가격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제보자 연락도 받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건 며칠 전에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그 예전 번호를 전달했던 거였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 손톱 다 갈라져 버려라! 라고 어떤 분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그럴 만한 게 제보자분의 마음속이 다 갈라졌습니다. 이 여성요,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저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미안하다 돈 주겠다 바빠서 그랬다 하면서 계좌번호 남겨달라 그랬는데 바로 줬으면 저희 안 나왔겠죠. 경찰 조사받으면서 내가 진짜 바빠서 그랬었고 그 계좌번호도 안 보내줬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보자분은 분명히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줬고요. 그리고 일단 지갑 다 들고 현금, 카드 다 있는데 무슨 계좌 이체를 합니까? 아무래도 처음부터 작심을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고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예. 문제가 어. 2달 동안이나 또 이체를 안 해주고 있는 사이에 웬일인지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어요. 혐의가 없다라고. 지금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걸 또 물론 저거 설명을 잘 못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야 7만 원 받으셨답니다. 그 아이, 7만 원 받기 위해서 세상에. 경찰에 검찰에 아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세상에 세상에.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발냄새가 소리입니다. 자,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공공장소 발 올리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여러 민폐족들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자, 뒤에서 쿰쿰한 냄새가 스멜 뭔가 내 얼굴 왼쪽에 흰물차가 왔다 갔다. 정체는 바로 야구 경기 내내 나 야구 보고 있는데 저렇게 내 왼쪽에서 맨발을 휙휙 빙빙. 자, 그리고 손으로도 또 뭐 약간 좀 무좀이 있으신지 만지작 팀장님. 만약 팀장님이 저 제보자이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면 저걸 미안합니다. 저 맨발을 채웠을 것인데 당시 그저께 일인데요. 그 기아와 하나와 기아대의 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광주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광주 경기를 좀 재밌게 관람하고 있는데 옆에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봤더니 맨발, 양발도 안 신은 맨발이 꼼지락거려서 누구지? 깜짝 놀라서 봤더니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 가족들하고 왔는데 경기 내내 저 맨발로 꼼지락 거린 거예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보자가 생각한 거예요. 요걸 한번 소리쳐 뭐해 이렇게 하는 중에 예. 같이 온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러지 말고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보시죠 그랬던 거예요. 아이고. 그 말을 듣고 이 제보자가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는데 좀 마음 편히 보려고 하는데 저렇게 저걸 올리는 거 저족 제발 치워 이렇게 해달라고 전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달리는 KTX 아닙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성 손에 낀 저것은 장갑 아닌 양말. 아하, 그랬더니 저렇게 쪽쪽 벌린 다리를 양쪽으로 파닥파닥. 뭐야? 아, 그 잘 보셨어요? 양말 낀 손가락을 얼굴로 가져가서 쓱 닦고 다시 또 다리는 퍼덕퍼덕. 자, 발가락에 넣어야 할 거 왜 자꾸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어? 냄새를 좀 맡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KTX 열차 아닙니다. 서울에서 진주 내려가는 열차인데 대구쯤에서 옆자리에 저 중년 남성 한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앉았는데 앉자마자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그 양말 계속 만지면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또 양말을 손가락 낀 채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퍼덕퍼덕 계속 그랬대요. 주무셨대요? 예, 퍼덕퍼덕 거리니까 퍼덕퍼덕 거릴 때마다 냄새 날 수도 있겠죠. 이걸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아마 곤히 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도착지니까 참다가 계속 퍼덕퍼덕 거리니까 결국은 중간에 다른 자리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회사원입니다. 3년 동안 동네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알게 된 40대 회원이 한 분 계세요. 같이 수업을 들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강사님이나 다른 회원들과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전에도 모여서 수다를 떨다가 들어오는데 활기찬 성격의 목소리도 커서 그런지 그분 목소리가 특히 잘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업에 들어와서도 리액션이 넘친다는 건데요. 으악! 이런 리액션은 기본이고 힘든 동작을 하면 죽겠다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필라테스는 정적인 운동인데 시끄러운 목소리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나중에는 안 힘드세요? 이러면서 옆 사람한테 말까지 건네는 거예요. 내가 예민한 건가 헷갈리다가도 고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들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강사님도 그 회원을 오래 알아서 그런지 별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려다가 괜히 뒤에서 다른 회원들이랑 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가는 거라서 시간대도 못 바꾸고
다른 센터로 옮기기에는 돈이 아깝고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리액션 부자 회원입니다. 어머머머, 이 다혜씨 지금 젊다고 내 앞에서 유세하는 거 자기도 나처럼 애 낳고 집안 살림하고 나이 40 넘겨봐. 아주 그냥 삭신이다 쑤셔. 이 쌤 동작 따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우 죽겠나. 아우 아버지 자동으로 나온다 이거. 다혜씨 자기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웃겨 정말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예요. 아니 상희 언니 그렇게 삭신이 쑤시면 수업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예열을 좀 하세요. 무작정 몸을 접으니까 그렇게 아프시죠. 그리고 필라테스가 얼마나 집중이 필요한 운동인지 잘 아시잖아요. 딱히 힘든 동작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니까 저도 운동을 못 하겠어요. 제발 돈 좀 더 내시고 개인 레슨을 받으시든가요. X입니다. 아, 이것도 우리 팀장님이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필라테스 받는 건 좋은데 저분이 보면은 너무 소리가 크습니다. 으악 이런 거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소리가 나올 정도면 90도를 꺾을 때 45도를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꺾으니까 이제 나온다고 하는 건데, 저거를 이 사연자가 직접 그분하고 얘기하게 되면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사님에게 만나가지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옆에서는 예의 모시 굉장히 소리가 크니까 강사님이 주의를 주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강사분께서 주의를 주거든요. 그래야 되지 직접 대면하면 싸우니까 강사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십시오.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혹시 필라테스 해본 경험 있어요? 저는 필라테스를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사연자 얘기를 들어봤을 땐 좀 과하게 리액션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사연자라면 그냥 조용히 얘기 안 하고 옮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 네. 변호사님. 뭐 필라테스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아플 것 같거든요. 아니, 갑자기 상상을 했어요. 네, 저는- 순간적으로.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럴 것 같아서 아마 이분이 뭐 고의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고, 어쩌면 뭐 본능적으로 아니면 힘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뭐 해결책이 뭐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래도 또 할 건데 몰라요. 이게 조용히 운동해야 된다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요. 헬스장이나 가면 좀 소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맞아. 기합 주면서. 그거를 그때 뭐라 할기가 좀 맞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박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부자회원 편을 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운동하러 갈 때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피트니스는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거 끼고 그래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필라테스는 강사의 지도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기 맞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엄청나게 방해를 받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저기 그룹으로 오래전부터 막 뭉쳐있는 사이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서 지금 다른 회원하고 이렇게 뭔가 시빌라기가 벌으면 나만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저거는 그 코치한테, 그 선생님한테 센터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그리고 그게 못 바꾸겠다고 하면 그때 남은 회비를 반환해 달라고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저 그룹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강사도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회원들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나만 커플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불편함을 겪고 계신 건 맞으니까 정식으로 강사한테 항의를 하세요.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윤검님, 서로 간의 매너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김단님, 말 많은 거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